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제 채널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고 이번 5회차에는 본 채널의 헌팅 리스트 18종 중에 3번에 해당하는 경영, 정치학 참조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치학 분야 참조책은 영국 DK사의 정치의 책을, 그리고 경영학 관련해 가지고는 경영 이론보다는 우리들에게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책으로 전 지구적인 사회적 혁신을 연구하는 저널리스트, 미래학자들의 이슈랑 제안을 엮은 월드 체인징이라는 책하고요.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세계 각종 현황을 뉴스와 함께 볼 수 있는 세계 데이터 지도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정치의 책은 런던 정경대학의 폴 켈리 교수 등 정치학 전문가 9명이 공동으로 저술을 했는데,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02명의 정치 사상가들 주요 이력하고 주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DK사 책들과 유사하게 이 책도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을 도해해서 핵심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맛보기 독서로는 블라드미르 레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4개 화면은 블라드미르 레닌에 대해 이 책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첫 화면에는 정치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레닌의 핵심 주장하고, 깃발과 삽을 든 주먹을 불끈진 노동자들의 걸기 모습을 보여주는 사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레닌의 핵심 주장을 도해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행동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목표와 이해관계를 대중에게 맞춘 전위정당이 필요하다는 요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위정당이란 정치적 인식이 확고하고 대부분 노동자 계급에서 모집된 결의에 찬 개인들의 조직화된 집단을 의미하면서, 민주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는 볼세비키란 이름으로 정당이 모집이 됐고, 종국에 가서는 소련 공산당이 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선동가인 레닌은 평생에 걸쳐 마르크스 이론을 현실 정치로 실현하고자 했고, 러시아의 소농 경제를 자본주의 착취 구조로 보아서 소농 경제만 무너뜨리면 자본주의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소농이 자기 땅에 대한 소유욕하고 열망이 너무 커서 사적인 소유를 영구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 주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급팽창하던 산업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머리가 벗어졌지만 수염과 준수한 메모를 갖는 레닌의 사진하고 양력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결국 레닌의 볼세비키 당이 무혈 쿠데타 형태로 1917년 10월 혁명에 성공을 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 성공은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철군을 하고, 또 반볼세비키 백군과 내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처한 극심한 물자 부족과 국가 혼란 등 참을 수 없는 고통 상황 때문에 유래가 됐다 하는 의견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은 레닌의 신경제정책, 즉 농장 등 일부 소규모 기업체의 사적인 이윤을 위해 잉여 농산물 판매를 허용했는데, 이는 내전을 원조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생산된 식량 징발 정도가 그 당시 너무 과도해서 수백만 명의 농민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고, 노동자 계급을 대표한다던 정부가 바로 그 계급에 의해 타도될 위기까지 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부 사회주의적인 요소에다가 도입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간 성공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레닌은 전문 혁명가들 없이 노동자들만으로는
노동조합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보다 광범위한 계급적 연대를 생각해 내기 위해서는 엘리트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신념을 밝힌 게 있고, 그는 이러한 전위정당 혁명 방식으로 성공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러한 그 레닌의 신념을 모방했다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내해드릴 월드 체인징은 월드 체인징 설립자 알렉스 스테픈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 사회적 혁신을 연구하는 저널리스트, 미래학자 등 온라인의 두뇌 집단이 제시한 96개의 주요 이슈랑 제안들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특히 이 책의 서두에는 불편한 진실의 저작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지구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용기를 갖고 지구의 위기에 대처하자는 추천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1장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3개 화면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서 대부분 가정에서 쓰고 있는 주방세제, 가정세제, 목욕탕, 세척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하고 가정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간 유독물질은 모두 빠져나갔을까? 그리고 빠져나간 것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 자체를 하거나 상상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의식이 문제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또는 가족들이 유해한 환경 속에 노출되었던 자신을 알게 되지만 미리 대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왜 우리는 꼭 상실을 통해서만 배우게 될까 하며 후회하지만 매번 그 시행착오는 반복되고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이 책에는 가정에서 유독물질이 없는 친환경세제로 바꿔 쓰는 방법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화면은 재활용을 위해 수거, 압착된 플라스틱 병들의 사진하고 재활용 논쟁을 기술한 내용으로서 재활용 자체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끊임없는 쓰레기 매립을 막고 싶다면 처음부터 쓰레기를 덜 만들고 폐기 처분되는 부품을 덜 쓰는 새로운 생산체계가 필요하다는 기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세계 데이터 지도는 그야말로 뉴스와 함께 보는 세계 데이터 지도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우리나라 지도연구소에서 만든 책입니다.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전 세계 67개 현황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어진 이 지도들은 한 장 한 장 우리들에게 큰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처음 이 책을 구매해서는 어떤 페이지를 펼쳐보아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어 국내 뉴스를 보다가도 각종 국제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수시로 각종 현황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2장의 평균 수명과 고령화 사회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평균 수명과 고령화 사회 지도로 우측 상단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율 추이랑 연장되어가는 평균 수명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이 현재 1위로 83세 평균 수명하고 27%의 고령화율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는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들보다는 작은 수치지만 14% 고령화율하고 82세 평균 이런 수명 추이가 계속 높아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평균 수명 지도로 봤을 때는
평균 수명이 72세고요. 전체 세계 평균으로는. 아프리카의 상당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50대, 중남미 국가들이 70대, 유럽, 우리나라, 북아메리카, 호주 등 소위 선진국의 경우는 80대 초반 정도 분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한 생산 연령 인구수가 485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960년에 11명이 부양을 하던 것이 2025년에는 2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그 사파를 보여주면서 고령화의 이 부담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인구의 감소가 일어나고 또 경제 쇠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신규 출산 장려랑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자 노동 비율을 높이려는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노력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정치 경영학 분야 참조책으로 DK사의 정치의 책 등 3권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는 헌팅 리스트 4번 중에서 부동산, 세금 참조할 수 있을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